컴이 좋아 가연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이 좋아 가연쌤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2023년 새로 나온 문제인 것 같아요. some product 함수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던 함수인데 transpose라는 함수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구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some product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종종 봤던 유형이에요. 근데 transpose 함수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개정되면서 나왔던 함수들을 다 소개를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응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문제, 이 틀은 저희 구독자님이 저에게 직접 메일로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문제 자체를 여러분의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토대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이 있으면 계속 메일로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복원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some product. 자, some product는 어떤 함수냐? 배열 수식이잖아요. 자, 여기다가 some product를 구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할인 가격을 구할 거야. 근데 표 2를 참고해서 표 2에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약자의 할인 금액이 있네요. 그죠? 이 할인 금액에 관련된 요거 지금 이건 인원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가 1,500원이야. 그럼 할인 가격이 1,500원이 들어갈 거고 성인이 2명이죠. 그러면 2명이니까 2,000원이니까 4,000원. 그러면 1,500 더하기 4,000인 가격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자, some product 함수는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sum SUMP까지 가고 탭 버튼 딱 누를게요. 자, 여기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array 1, array 2, array 3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배열이에요. 배열. 별이라는 얘기는 범위야. 범위. 자, 여기는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범위 이랬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 범위와 그 다음에 이 범위예요. 지금 some product 안에 들어갈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들어갈 건데 근데 이 범위 하나가 이 범위가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범위는 이 범위가 들어가야 돼. 그죠? 근데 범위의 방향이 다르죠. 근데 some product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일단 이 기존 여기 수식도 같은 방향, 참조될 데이터 같은 방향이니까 이 행방향으로 되어 있는 건 안 바뀌어. 그러면 이 방향을 바꿔줘야 돼. 알겠죠? 그 함수가 transpose예요. 이렇게 열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 행방향으로 바꿔서 똑같은 데이터를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가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갔다. 그럼 여기도 두 번째도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array 1에 A3, D3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돼? 이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뭐가 다르다고? 방향이 달라. 알겠죠? 그래서 이 방향을 지금 열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 행방향으로 바꿔주는 함수, 그게 transpose예요. 이렇게 탭 이렇게. 자, transpose 안에 array, 역시 배열이야? 이 배열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실 게 뭐죠? 지금 옆에 있는 데이터는 수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고정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옆에 떨어져 있는 이 데이터는 떨어져 있는 데이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데이터 범위가 바뀌면 안 되겠죠. 주소가 바뀌면 안 돼. 그죠? F4를 눌러서 고정을 합니다. 자, 가로 닫고. 자, 그 다음에 some product 가로를 완성을 하고 엔터를 치면 계산이 안 됩니다. 모르고 엔터를 쳤어. 그럼 이렇게 나와. 알겠죠? 자, 이거는 배열 수식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야 돼. 역시 안 쳐져요. 자, 제가 배열 수식 할 때 지금 여기를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살짝 작업 표시줄에 이 부분이 나와 있을 때는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바꾸는 거지만 지금 계속 질문에 작업 표시줄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없을 수가 없는데 이게 기본값이 나타나 있는 건데 없다고 하시네요. 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윈도우즈 로고 키가 있어요. 윈도우즈 로고 맨 아래쪽에 컨트롤 옆에 있는 키예요.
이렇게 깃발처럼 생긴 아이콘 있죠? 그거예요. 깃발처럼 생긴 버튼. 그거를 누른 채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지금 방금 뭐 보신 것 같아? 자, 스페이스바 눌렀더니 지금 제가 윈도우즈 로고키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래그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어떤 형태가 됐느냐? 배열 수식이라서 양옆에 이렇게 붙었죠. 자, 어떤 분들은 그거를 다 결과만 본다고 요거 처음부터 이거 다 똑같이 입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배열 수식은 안에 는부터 요 부분을 입력을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트랜스포즈 함수. 트랜스포즈는 행과 열을 바꿔주는 거. 요거예요. 자, 여기서 행과 열을 바꿔준다는 개념이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행과 열을 바꿔서 하려면 이게 4개잖아요. 그럼 이렇게 4개를 잡고 트랜스포즈 잡고 이렇게 잡고 가로를 닫아줘요. 그리고 4칸에다가 각각의 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면 행과 열이 바뀌어진 채로 새로 입력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아예 수식에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칸에다가 이걸 바꾼 채로 집어넣겠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트랜스포즈 여기에서 이게 마법사에서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X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1500 콜론 1800 요거에 뭐냐면 행이 바뀌었어 이런 얘기죠. 근데 행이 바뀐 거를 트랜스포즈 안에 넣기 때문에 열 방향으로 바뀐 거야. 썸 프로덕트를 넣어볼까요? 여기 썸 프로덕트 넣었더니 이렇게 열이 바뀌고 이것도 열이 바뀐 걸로 바뀌었죠. 아까 이거는 행 방향이었는데 트랜스포즈 안에 넣었더니 이렇게 열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확인 누르면 계산이 안 되니까 제가 ESC 눌렀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전력량을 이 문제는 제가 배열상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를 제가 일반적인 요 수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를 잠시 착각을 했어요. 잘못 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풉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또 추가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내렸고요. 다시 올리는 거니까 이 설명 잘 봐주세요. 자, 배열상수는 뭐냐? 배열상수는 요런 걸 이용해서 쓰는 게 배열상수잖아요. 그죠? 직접 값을 넣는 게 아니라 만약에 라지 값을 이용해서 1위부터 4위까지야. 그런다면 이렇게 이 범위에서 1 하면은 첫 번째 값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값이 들어가야 되고, 네 번째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 2, 3, 4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배열상수를 이용해서 구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average 이렇게. 자, average 안에 들어갈 값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값을 넣어서 계산할 거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average 가로 이렇게. 그럼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과 세 번째 값과 네 번째 값, 4개의 데이터에 대한 평균값이 구해져요. 이렇게 배열상수를 이용하면 정직한 평균값이 구해지고요. 배열상수는 이렇게 이용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average 라지 함수를 사용해서 그냥 일반적인 배열 수식이 있는데 전력량의 사이 이내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배열상수 이용하면 4개의 값만 평균이 구해지지만 average 라지를 이용만 한다면 4개가 평균에 들어가는 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눠진 수가 더 많아집니다. 자,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제가 라지 네 번째로 큰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이 범위에서 네 번째로 큰 값이 뭔가? 559야. 자, 559 요거랑 559란 숫자가 두 개의 숫자였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거 색깔 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은 지금 4번 사이 이내란 얘기는 559란 숫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죠? 크거나 같은 숫자의 평균을 구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verage
if 들어갈게요. 이건 이 문제는 if가 없지만 if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조건 전력량에서 내가 구하려는 559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구할 거죠. 크거나 같아. 자, 왜 크거나 같아? 내가 사이에 네 번째로 큰 값보다 커거나 같아야지 1, 2, 3, 4 등에 들어가겠죠. 자, 이런 거 헷갈리면 라지 나왔어 커, 스몰 나왔어 작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라지. 자, 지금 구하려는 이 값이 559라는 값이 되겠네. 그죠? 자, 조건식 끝났고요. 자, 이렇게 조건이 끝났다면 하고 쉼표하고 들어가요. 알겠죠? 그럼 조건에 맞을 때마다 나는 전력량의 평균을 평균을 넣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다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이 이내에 해당되는 사이가 559란 숫자인데 559란 숫자가 두 번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4개의 숫자, 딱 4개의 숫자를 나누기 4를 했는데 이건 5개의 숫자를 나누기 5를 한 값이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이게 어떤 원리로 계산이 되느냐. 지금 559란 숫자보다 크거나 같을 때마다 추론값이 돼요. 그럼 1. 나머지는 다 0이고 이것도 1, 이것도 1, 1, 1 이렇게 돼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 값을 여기서 찾아서 평균값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몇 개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평균값이 구해지는 거야. 이거는 비열 상수이기 때문에 1, 2, 3, 4에서 4개의 데이터죠. 이건 5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서 평균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에버리지 if는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에버리지 라지만 사용해. if가 없어. 자, if가 없으면 우리가 일단 if 없고 if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쉼표가 아니고 곱하기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헷갈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쓸게요. average if 없어요. 바로 조건 가로. 자, 이 범위에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네 번째로 큰 값보다 전력량에서 네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곱하기로 연결돼야 돼. if가 없으니까 곱하기죠. 그럴 때마다 전력량을 넣어서 평균을 구할 거야.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값이 완전히 달라졌어. 자, 근데 문제가 만약에 if가 없다면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if가 있다면 아까처럼 구하셔야 돼. 이거 바로 점으로. 왜 이렇게 구해졌냐면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if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경우의 수가 들어가요. 이게 지금 559보다 크고,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에 들어가서 들어갈 더해질 값들은 다 이거고 나머지는 다 0이 되죠. 0, 0, 0. 이건 1이 되고 0, 0, 1, 0, 1, 1 이렇게 0, 0, 0, 1, 0, 0, 1, 0, 0. 1인 값들을 더해주지만 나누어지는 값은 이거 전체의 개수로 나눠지는 거. if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평균값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만큼 나눠진 거야. 지금 개수가 1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4로 나누기 4를 한 거고 아까 if가 들어간 거는 정확하게 숫자가 5개니까 나누기 5를 한 거고 이렇게 구하는 경우에는 이 개수를 다 개수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누기 19가 된 거야. 그래서 값이 다릅니다. 어쨌든 수식이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고 if가 들어왔어? 그럼 if 넣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구분하시면 되고요. 주어진 함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는요. 지금 이 상용 코드에서 제일 뒤에 문자가 M, 뒤에 문자가 C, 뒤에 문자가 D를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무슨 얘기야? 지금 이 문자 맨 뒤에 C란 얘기는 뭐냐면 앞에 C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죠? 요거 별 C가 돼야지 C로 끝나는 게 되는 거죠. 우리 고급 필터의 조건식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조건식이 들어가서 여기 데이터 중에 C로 끝나는 걸 찾는 그런 형태가 계산이 돼야 돼요.
C로 끝나는 게 몇 개인지를 세개해서 count if 들어갑니다. count if 이 범위 안에서 C로 끝나. 그러면은 뭐죠? 별 C가 되잖아. 별 C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죠? 큰 따옴표가 붙어야 되고 조건이니까 문자고. 자, 그리고 C로 끝나는 이 C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셀을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죠? 셀을 찍어줘야 되는데 앞에 별이 있기 때문에 셀로 인식을 못합니다.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링크가 됐는데 이건 링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셀과 이 문자를 연결시켜 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색깔 바뀌었죠?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러면 3개, C로 끝나는 건 3개, M으로 끝나는 거 하나, D로 끝나는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능 문자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fx 들어갈까요? 자, 여기 딱 들어가면 count if는 이 범위에서 지금 요거를 합한 게 이렇게 됐잖아.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C로 끝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셀을 찍어서 이렇게 입력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입력이 됐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조건식 쓸 때 큰 따옴표 안에 넣기 때문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연결한 문자와 그 다음에 AND 연산자를 써서 셀과 연결시켜준 이런 형태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율 구해야지. 비율은 뭐죠? 이 3개가 이 전체 중에 몇 %에 해당되는 거야? 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로 나눠주는 거야. 카운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카운타는 전체에 대한 개수고 그 다음에 count if는 부분적인 개수죠. 자, 제가 아까 고정을 안 했는데 이것도 고정할게요. F4 눌러서 고정하시고 왜 고정? 따로 떨어진 곳에 데이터를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터를 쳐요. 그럼 0.5가 되겠죠. 그러면 살짝 내려주면 이렇게 백분율 하기 전에 전 단계인 숫자, 소수점 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 누가 텍스트 함수가 할 거야. 텍스트. 다 알고 있는 함수죠. 자, 텍스트. 어떻게? 지금 소수점 자릿수가 없이 그냥 %이기 때문에 0%. 만약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야 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일단 받은 질문은 요렇게까지. 자, 그럼 50%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었는데 %가 붙으니까 이렇게 왼쪽 맞춤이 되네요. 자, 텍스트 함수로 값을 구하게 되면 이건 문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맞춤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께 제공할 때는 제가 이거를 가운데 맞춤으로 해놓고 제공을 해드릴게요. 이 파일은. 자,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냥 count if가 아니고 뭐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구하는 그런 형태라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살짝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요런 정도는 지금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꼭 푸시기 바래요. 네. 최근 2023년도 새로운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 좀 어렵다 하시는 거 질문 남겨주시고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전 감사하고요. 그림으로 그려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막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